갈수록 치열해지는 아시아의 군비 확장이 핵 잠수함 분야에서 정점을 달성했습니다. 연일 거세지는 중국의 패권 경쟁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인도에서 자체 건조를 통해 2척의 차세대 핵 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인도는 이번에 건조를 승인받은 2척의 핵 잠수함을 포함하여 도합 6척의 신형 핵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며, 이로써 인도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리안트급 핵 잠수함에 이어 추가로 더 많은 핵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초기 계획에서 4척을 도입하기로 했던 아리안트급 잠수함과 6척의 신형 핵 잠수함 도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인도 해군은 무려 10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한 전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북한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에 이어 인도에서도 추가로 핵 잠수함 건조를 선언했다는 것은 이제 아시아에서도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핵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유럽의 군사 강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핵 잠수함이 이제는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유지할 필수 무장으로 떠오른 건데요. 여기에 더해 호주는 오커스 동맹을 통해 지원받는 핵 잠수함의 유지 보수를 위해 앞으로 20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핵 잠수함 경쟁에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뛰어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조선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 잠수함 분야에서는 후발주제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0톤 이상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3 배치2를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마음만 먹는다면 인도와 북한조차도 건조하는 핵 잠수함을 못 만들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인도의 핵 잠수함 건조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도 핵 잠수함 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핵 잠수함 건조 계획 소식과 함께 아시아의 핵 잠수함 도입 경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인도는 2척의 차세대 핵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기로 결정하면서 7조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차 강해지는 중국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낀 인도에서도 육군과 공군 못지않게 신속히 해군력 강화에 들어간 것인데요. 사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SSBN을 자체 개발 후 실전에 배치한 국가입니다. 또한 6만 명을 가뿐히 넘기는 인도의 해군 병력은 규모 측면에서 중국,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의 3대 해군국이라는 다소 과분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게 잠수함이란 존재는 테자스 전투기 아준 전차와 함께 인도 방산의 3대 흑역사를 자랑할 정도로 허접한 모습만을 보여준 무기 체계입니다. 먼저 총 4척을 건조하기로 진행했던 아리안트급 잠수함은 초도함부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리안트급 잠수함은 비샤카타남항의 정박중 잠수함 승조원의 실수로 바깥쪽 해치를 개방해 놓은 상태로 출항하여 바닷물에 잠수함 내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추진부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추진 엔진 체계가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 때문에 원자로의 냉각수 파이프 등을 전면 교체하는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자로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유출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조사와 소독 작업까지 진행해야 했고, 결국 10개월이나 작전에서 배제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요. 아리안트급 잠수함은 2009년에 진수하여 2012년에 취역하려 했으나 지연되는 일정으로 인해 초기 계획보다 4년이나 늦은 2016년에 간신히 취역하였는데, 해치를 닫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확인하지 못해 10개월이나 작전 공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인도 해군의 형편없는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핵 잠수함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10개월의 작전 공백은 절대 작지 않은데요. 게다가 인도의 잠수함 흑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로부터 10년간 임대 목적으로 일부 건조 비용을 인도가 지불하고 도입한 아쿨라급 잠수함은 시험 운행 중 자동 소화 장치가 고장나며 유독가스로 인한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인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INS 차크라라는 이름으로 잠수함을 임대하여 운용하였으며, 2025년부터 총 4조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또다시 10년간 아쿨라급 잠수함을 임대할 계획인데요. 이처럼 인도의 잠수함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으며 수십 년의 개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테자스 전투기 아준 전차와 함께 인도 방산의 3대 흑역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잠수함 운용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주는 인도조차도 핵잠수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핵잠수함이 가진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바닷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은 현대 기술로도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은밀성 하나만으로도 다른 해군 무기 체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전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09년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잠수함이 서로를 탐지하지 못해 충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우방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잠수함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잠수함의 은밀성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잠수함은 쉽게 탐지되지 않는 은밀성에 더하여 어뢰나 탄도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적을 공격할 수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서둘러 핵잠수함 보유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인데요. 인도는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확충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호주는 오커스 동맹을 통해 미국, 영국 등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더 이상은 핵잠수함의 도입을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한국의 전 합참의장 역시 특별강연회에서 세계 해군 전력의 60%가 동북아시아에 집결해 있는 안보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도 핵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리튬 전지와 공기 부료 추진 체계를 결합한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최고의 자망 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 기술을 좌우하는 최대 자망 심도마저 유럽의 군사 강국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갖추지 못한 단 하나의 여건은 결국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전홍축 우라늄입니다. 한국이 안정적으로 전홍축 우라늄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만 확보된다면 현재 한국이 가진 기술력으로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무기 개발의 흑역사만을 창출하는 인도조차도 자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판국에 세계 최고의 조선 역량과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에 돌입하면 얼마든지 미국 못지않은 성능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에서 러시아에 대한 파병의 보상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등장한 현 상황에서 이제 핵잠수함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하는 최대의 장애물은 기술력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외교적 협력, 동맹국의 협조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다방면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이 거세지고 있고 북한이 핵잠수함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핵 확산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동맹국에게도 군사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불러온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한국은 잠수함을 건조하는 기술도 우월하지만 잠수함을 운용하는 전략적인 능력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일례로 우리 대한민국은 림팩 해상훈련에서 장보고급 잠수함만으로 미국의 존 스테니스 항모부터 2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다수의 구축함을 포함하여 30여 척을 격침시키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혹자는 제한된 훈련 상황에서 보여준 성과를 가지고 지나치게 과대 포장을 한다며 한국 해군의 성과를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제한된 훈련이라는 이유로 미 함대를 괴멸시킬 수 있었다면 한국 해군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훈련 성과를 보여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훈련 참가국은 제한된 훈련 상황에서도 한국처럼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해군의 잠수함 작전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와 안보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호주, 인도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여러 나라에도 전략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핵잠수함 도입 여부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 역학 때문이라는 점이며 한국도 인도, 호주처럼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소홀히 하고 자신들의 핵잠수함 도입에만 열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잠수함에서 물이 새는 인도보다는 미 항모마저 격침시키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점차 치열해지는 핵잠수함 도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8일 093B형 잠수함 포착 영상입니다. 이제 현대전장에서 핵잠수함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핵잠수함은 이론상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4년 주기에 핵연료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이상 무제한 자망이 가능합니다. 길어야 2달가량을 항해하면 연료가 떨어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재래식 잠수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망 기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 기술력으로도 정확한 탐지가 어려운 심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핵잠수함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핵잠수함의 무서움도 허접한 기술력의 중국만은 예외인데요. 중국이 만든 핵잠수함은 연일 허접한 성능을 선보이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중국의 093형 계열 잠수함이 국제사회에 망신을 당한 것은 2018년으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일본 해상자위대에 발각된 사건입니다. 잠수함은 은밀함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잠수함은 소음으로 일본에 발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함정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잠수함의 소음은 한번 발각이 되면 각각 잠수함 별로 독특한 음향 특성을 기록하기 때문에 한번 발각된 잠수함은 사실상 작전 능력이 소멸당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당시 발각된 093형 잠수함을 두고 언론 매체마다 093A형과 093B형으로 의견이 갈리긴 했으나 어찌되었든 중국의 최신 잠수함이 소음으로 인해 발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잠수함 기술이 형편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특히 중국은 093형 잠수함의 전신인 091형 잠수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가 소음으로 인해 발각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한 후속 잠수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조롱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093형 계열의 소음을 두고 핵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소음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옹호 의견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더 시끄럽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로 오히려 현재는 핵잠수함이 더욱 조용한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이 급변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시울프급 잠수함이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작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신화된 기술을 따라잡지 못해 091형과 093형 잠수함 모두 일본에 발각되는 초유의 망신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093형 잠수함의 망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물에 걸려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던 잠수함 역시 093형 계열의 잠수함으로 해당 사건은 중국 잠수함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093형 잠수함은 중국이 설치한 해저방어 시설에 부딪혀 손상을 입었으며 수면 부상까지 6시간이나 소모되며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는데요. 중국은 애써 사고 소식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만의 정보기관 등에서 포착한 사실에 따르면 잠수함이 침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사고 내용은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자랑하는 093형 계열의 잠수함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오죽하면 중국조차도 기본형을 포함하여 093A형과 093B형을 모두 합쳐 6척만 생산한 뒤 095형 잠수함 개발로 다급히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의 093B형 잠수함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우수한 탐지 체계와 범상어 중어뢰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핵 잠수함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국내 최초로 모든 소나 체계를 독자 개발하였으며 잠수함 선체에 부착되는 소나 채널은 총 70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의 구형 잠수함에서 운용하던 독일제 소나 체계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093B형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며 여기에 더해 국내 개발된 음향 무반향 코팅 체계를 접목하여 아군의 소음은 최소화하였다는 것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강점입니다. 즉 중국은 소음으로 인해 쉽게 탐지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최상위 레벨의 정숙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탐지 싸움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잠수함은 최대한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 지점에서 중국은 전술적으로 한국에 뒤처진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보다 100m 이상 더 깊은 자망 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망 심도가 깊다는 것은 한국 잠수함이 더 뛰어난 내구성을 가졌다는 것, 이외에도 잠수함의 정숙성 측면에서 전술적 강점을 제공합니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잠수함은 그만큼 상대의 음향 탐지체계에 포착되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으며 선령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깊은 심도에 위치할수록 적이 발사한 어뢰 파괴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비록 디젤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093B형 잠수함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데요. 물론 093B형 잠수함은 093 계열 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체이며 핵 잠수함이기 때문에 자망 기간과 최대 속도 등의 재원에서 한국의 디젤 잠수함보다 우수한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093B형 잠수함은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유함과 동시에 다수의 사건 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흡한 잠수함 작전 능력을 고려하면 디젤 잠수함으로도 얼마든지 제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범상어 중어뢰를 도입하여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수단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범상어 중 어뢰는 광섬유 케이블을 활용하여 사거리를 증대시켰으며 1.6톤의 중량에 5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백상어 중어뢰의 21km 수준의 사거리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어뢰의 속도 역시 60노트, 시속 약 110km 수준으로 매우 빨라 적이 회피하기 어려운 어뢰가 바로 범상어 중어뢰입니다. 한국은 탐지체계 측면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 잠수함이 빠르게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범상어 중어뢰를 활용하여 단숨에 격파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의 잠수함이 한국보다 앞서 있는 점은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93형 계열만 하더라도 도합 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속 잠수함인 095형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어 다수의 핵 잠수함을 보유한 것이 중국인데요. 한국은 3척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후속 기종인 장보고 3 배치2도 3척을 건조할 예정이지만 이미 093형만 6척 도입을 완료한 중국보다는 생산 수량 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093형의 후속으로 준비 중이던 095형 잠수함이 항구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디젤 잠수함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최근 미국 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침몰한 잠수함은 095형 핵 잠수함으로 한동안 중국의 잠수함 전력 확보가 난항에 빠질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핵 잠수함의 일본함이 건조되기까지는 미국도 7에서 10년이 걸리는 만큼 중국의 입장에서 핵 잠수함의 침몰은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올 것인데요. 제 아무리 중국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 기한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조차 7년의 시간을 투자하는 핵 잠수함을 단번에 대량으로 확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군력 확장에 제동이 걸린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에겐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역시 핵 잠수함 도입을 위한 소형 원자로 개발에 착수한 만큼 하루빨리 핵 잠수함을 갖출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현대전장에서 잠수함의 위력은 여전히 최고의 전략 무기로 평가받는데요. 부디 한국이 잠수함의 성능뿐만 아니라 보유 수량에서도 중국을 압도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9일 국군의 날 해군 영상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단순히 육해공 전력을 보여주는 행사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방력을 인식시키고 대한민국 군사력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전 세계 대한민국의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므로 도발 억지력을 갖추고 군사적 안보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군의 날이 다가오면 KF-21, K2 흑표, K9 자주포 등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명품 무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지상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한계상 해군 전력만은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해양 안보가 중요한 국가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라는 점 이외에도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해군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해군 전력이 국군의 날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음으로써 해군 자산에 대한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해군 전력이 선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군의 전략 자산이
국민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강의 전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해군 전력 중에서도 하나만을 손꼽는다면 현재 미국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정조대왕함이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에 한국이 운용하던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길이 4m, 배수량 600톤이 늘어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갖춰 탐지 추적 및 대응 능력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하여 잠수함 탐지 거리도 3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총 88셀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해궁 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홍상어 장거리 대잠어로의 해룡 함대지 미사일, SM-3, SM-6 등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를 두고 미국 해군연구소에서는 가장중무장한 이지스 전함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기고하며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전력을 조명하기도 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도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조대왕함을 주목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해군력을 회복하고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 프로젝트 33을 출범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건조된 신형 군함만을 놓고 계산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신형 함선의 건조 능력에서 미국이 철저한 열세에 놓여 있는데 그런 미국의 시각에서 정조대왕함은 성능과 가격을 모두 잡은 최적의 함정인 것입니다. 정조대왕함 한 척의 가격은 약 8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 동일한 성능의 함선을 건조하려 했다면 거의 3배에 육박하는 2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분석인데요. 세계 최강의 함대를 가졌다는 미국조차도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두고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 조선의 열악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국의 정조대왕함이 출중한 성능을 보유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의 강력함은 군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함의 성능도 출중하지만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무장체계 역시 막강한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직 발사관 운용이 가능한 대잠 미사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홍상어라 불리는 대잠 로켓으로 청상어 어뢰를 내장한 유도 로켓입니다.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된 홍상어는 추력 편향 노즐을 활용하여 지정된 목표 지점까지 비행한 후 정해진 지점에서 로켓이 분리되는데요. 이후 분리된 어뢰는 바다로 입수하여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수직 발사관에서 대잠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일반적인 수평 발사관과 달리 적의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대잠 로켓은 발사 즉시 적 잠수함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잠 전력보다 뛰어난 즉각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 유도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잠 전력과 달리 적 잠수함이 어뢰에 대한 대응 작전을 펼치더라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의 대잠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비장의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상어 이외에도 한국 해군의 무기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전력은 해성미사일이 있는데요. 해성미사일은 8개의 변침점을 보유하여 아군의 함정과 섬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대 사거리는 160km에 육박하는 대함 미사일입니다. 특히 해성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필리핀이 미국과 진행한 발리카탄에서 중국 유조선을 완전히 괴멸시킨 사건 때문인데요. 중국은 필리핀을 상대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조선을 판매했으나 이후 태세 전환을 시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받은 필리핀은 겨우 10년 만에 유조선을 퇴역시키고 연합훈련의 표적지로 사용했으며 4,000톤 규모의 배수량을 지닌 유조선을 한국의 해성이 단번에 격침시키며 전 세계의 한국산 대함 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해군의 무장체계도 강력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동식 발사 차량을 통해 선보일 수 있는 현무 시리즈와 달리 지상에서 직접 시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많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해군의 화력도 육군처럼 조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작전 지속 능력입니다. 즉, 전투를 수행하는 병력에게 식량과 탄약, 유류 등을 보급하여 작전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전투의 승패는 무기의 성능이 좌우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보급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전 지속 지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군 전력에 있어 작전 지속 지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군수지원함의 역할인데요. 군수지원함은 작전 중인 이지스함을 비롯한 전투함에 유류 탄약 식량 등 필수 군수물자를 보급해 전투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총 4척의 군수지원함을 운용 중인데 4,600톤급 물자를 조급하는 천지급 3척과 11,000톤급을 보급하는 소양급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소양급 군수지원함 1척을 추가로 건조하면서 기존 대비 2배 이상 보급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신형 군수지원함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해군 군수 보급 능력이 현재보다 25% 증가할 전망이라 분석되면서 해군의 원양작전 장거리, 순항훈련 및 연합훈련에서 더 높은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리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 밖에도 적의 잠수함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공격함으로써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P-8A 대잠 초계기 역시 한국 해군의 중요한 전략 자산인데요. 2024년 6월 19일에 포항 해군기지에 처음 도착한 P-8A는 공중자산이라는 특성을 살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F-16과 함께 편대 비행을 거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첫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한 잠수함의 공격으로 천안함 사건을 겪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P-8A 대잠 초계기는 더욱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동북아시아의 방어를 넘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교통로를 지키는 막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저력을 100%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해군 전략 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함대를 재건할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으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분쟁의 한복판에 놓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산 호위함과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해군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그 위용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전력을 갖춘 해군으로 군사적 위상을 세계로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